윤창중 시국 토크쇼. 윤창중 시국 토크쇼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서울에서는 2월 26일 일요일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캐피탈 호텔에서 열립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 도서 안내입니다. 윤창중의 3년간 참담했던 칩거와 은둔을 다룬 윤창중의 고백 피정, 대선을 앞둔 윤창중의 본격적인 산문적 정치 칼럼집 2017년 12월이 나와 있습니다. 010-8881-4649로 전화 주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애국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고 있는 서울 시국 토크쇼, 윤창중 서울 시국 토크쇼가 이번 주 일요일 2월 26일이죠. 일요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캐피탈 호텔에서 열립니다.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다가 이번이 9번째 제 9차 서울 시국 토크쇼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제가 대한문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리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뒤에 오후 5시부터 제가 서울시청역 6번 출구에서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서울 시국 토크쇼를 안내하는 전단지를 여러분에게 직접 배포할까 합니다. 서울시청역 6번 출구에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그 다음날 일요일에 열리는 서울 시국 토크쇼를 안내하는 그 전단지를 여러분에게 직접 제가 배포해 드리기 위해서 오후 5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다음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경상북도 문경을 다녀왔습니다. 그 문경 점촌역 그 광장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서 연설을 하기 위해서 제가 문경을 다녀왔는데요. 문경은 인구 7만 명의 작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태극기 다발 속에 문경이 담겨져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거리에 가득 걸려있는 그 태극기 물결을 보면서 참 무한한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이더라고요. 태극기를 다는 방식이 이렇게 이 전봇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봇대에 여러 개의 이렇게 그 태극기를 꼽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거리가 태극기 다발 속에 담겨 있는 듯한 참 그러한 모습, 참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촌역에는 정말 새까맣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참 엄청난 우리 태극기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정말 인구가 문경시가 7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문경시가 도대체 인구가 얼마이길래 이렇게 많은 우리 태극기 물결이 이루어졌느냐 했더니 인구가 7만 명이랍니다. 그 7만 명밖에 되지 않는 그 문경의 그 점촌역 광장을 가득 메운 태극기 물결. 물론 그 인근에 상주, 예천, 또 멀리 또 대구에서
그 소식을 듣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수많은 우리 태극기 동지 여러분들과 기념 촬영도 하고 참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제가 경상북도 문경에서 열리는 그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이유는 제가 산업화의 아버지, 제가 언론계에 있으면서 산업화의 아버지라고 제가 명명해 드린 혁명가 박정희 대통령, 혁명가 박정희가 대구사범을 졸업하고서 문경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그 청년 시절 자신의 사유체계를 성장시켜 왔던 그런 문경, 그 문경 점촌역에서 참 그 문경이라는 도시가 태극기 바구니 속에 퐁당 빠져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연설하면서 그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부당성, 탄핵은 반헌법적이고 원천무효이고 21세기 인민재판이고 마녀사냥이다라고 참 제가 절규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무한한 그 행복함,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혁명가 박정희, 산업화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그가 1961년 대한민국에서 5.16 혁명을 일으켰을 때 대한민국 국민 1인당 국민 소득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80달러였습니다. 고작 80달러. 당시 유엔이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은 아프리카 가나보다 못 사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당시에 대한민국의 GNP 수준은 북한에 비교할 때에 비교 자체가 되지 않을 만큼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의 하나였습니다. 그랬던 대한민국이 박정희 정권을 거치면서 산업화에 성공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대한민국. 그런 대한민국의 법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무너뜨리지 못해서 매일매일 고사를 지내고 있는 저 반대한민국 세력과 싸우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세력, 태극기 진영, 여기까지 우리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문경 점촌역 앞에 모인 그 수많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흔드는 그 태극기 물결을 바로 누가 봐야 되느냐. 저는 연설을 하면서 지금 청와대 안에서 칩거할 수밖에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지금 보수 우파 그리고 대한민국이 반대한민국 세력에 의해서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위기감, 절박한 애국심을 갖고 모여든 그 광장에 모여든 그
감동적인 장면을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목격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의 칼럼은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때까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 판결을 내린 이후에 그 이후에는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두려워 말아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수 있다면은 제가 맨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박근혜 대통령은 결코 두려워 말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자, 최고의 영광스러운 권자에 올랐다가 하루아침에 더 이상 땅바닥 밑으로 내려갈 수 없는 보통 사람이라고 해도 더 이상 땅바닥 아래로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그러한 지옥의 화덕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냉철하게 현실을 분석하고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애국 동포 여러분 역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금 이 시점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둔 이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어록은 두려워 말랍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가 아무리 탄핵이라는 지역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국가 지도자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눈꼽만큼이라도 보일 경우 국민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게 된다. 또한 역사 속에서 조롱의 대상으로 기록이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두려움을 깨고 당당한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원래 그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번에 정규제 TV의 모습을 나타내신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은 제 기대에는 못 미치는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당당한 모습을 보일 때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밀어붙여왔던 대한민국 저 쓰레기 언론들은 무슨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느냐라고 또 트집을 잡고 나오겠습니다만 조금도 개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바로 자신을 이 지옥의
화덕에 밀어넣은 자신의 적대 세력을 향해서 일대 반격, 대반격을 감행할 수 있는 뇌관을 터뜨려야 될, 반드시 대반격의 뇌관을 터뜨려야 될 아주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신을 이런 구렁텅이로 몰아쳐놓은 적대 세력을 겨냥해서 명확히 반격하고 보복하는 자세로 대전환해야 하겠다. 바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반격의 기회를 잡고서 자신을 이 구렁텅이에 집어넣은 적대 세력을 향해 대반격의 뇌관을 빵빵 터뜨려야만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탄핵을 기각하든 아니면 탄핵을 인용하든,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동시에 또 다른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느냐 하는 그 답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청와대 안에서 세상에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지내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박한철이가 말한 대로 3월 13일 이전에 기필코 판결을 내리든, 아니면은 지금 태극기 집회 세력이 지금 외치고 있는 대로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그 이후에 이루어지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이 바로 대반격의 혹이다. 대반격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타이밍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그 대반격의 대반격의 타이밍을 잡아야만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그 대응 자세, 그 대응책이 연결될 수 있는 그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린 그 순간에 출발한다는 것은 너무도 늦은 출발이 된다. 그 대응이 실패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볼 때에 바로 이 순간에 5가지의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조선시대의 당쟁에 의해서 그 권자에서 물러나는 그 폐주처럼 청와대 관저에서 지내왔던 그 폐쇄적인 방식을 당장 청산하고 다시 햇볕으로 등장하는 용기 있는 자세, 그 담대한 자세로 전환해야겠습니다. 왜 언론과의 접촉을 자제해야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탄핵을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률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범죄자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완벽한 자유인인 것입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은 벌써 4개월 동안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 그리고 잠깐 화면에 나온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벽한 집거와 은둔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4개월째입니다. 당장 이런 폐쇄적인 모두를 일단락 짓고 당당히 햇볕으로 나서는 모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검찰과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라고 해온 것들, 그 검찰과 박영수 특검이 수사 결과라고 내놓은, 언론을 통해서 흘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말해야 하는 시간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검찰이 내놓은 중간 수사 결과라는 그 날조된, 급조된 그 엉성한 엉터리 수사 결과, 그리고 지금 박영수 특검이 무소불위의 아나무인의 그러한 수사 결과를 흘리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이렇게 본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건 조작이다. 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견해를 내놓아야 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그 국회의 말도 안 되는 탄핵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되면 그동안 검찰과 이 박영수 엉터리 특검이 내놓은 그 수사 결과라는 것이 이번 사태의 역사적 사초로 남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곤란한 거죠. 지금 2016년 10월 이후, 그리고 2017년 2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검찰과 박영수 엉터리 특검이 쓴 그 버전이 역사의 사초가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걸 누가 막아야 되느냐? 바로 장본인인 박근혜 대통령이 막아야 된다. 이번 사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버전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역사가, 카가 말하기는 그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이 생선 시장에서 생선 한 마리를 역사가가 가져다가 살을 이렇게 정리하고 손질하고 뼈를 손질하고 해서
이것을 생선 찌개로 만들 것인지 생선 회로 만들 것인지 이렇게 요리를 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 사실만을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역사가의 눈에 의해서 역사가가 선택하는 그 생선이라는 재료, 그 재료를 역사가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대한민국 검찰과 특검이 내놓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에 사초가 있는 거예요. 또한 윤창중과 박근혜 대통령이 남겨놓는 역사에 사초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후세의 역사가들이 지금 2016년과 2017년의 역사를 기록할 때에는 검찰과 특검이 남겨놓은 사초가 있을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과 윤창중이가 남겨놓은 사초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내놓는 그 버전이 없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매도가 되는, 일방적으로 실패한 대통령, 그 비운의 대통령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다라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히 통찰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지금 바른정당이라는 새누리당 도망병들이 만든 그 못된 정당, 바른정당에서,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일각에서 황당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기 전에 하야해야 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곡학아세이고 혹세 무미인 것입니다. 어제 그 점촌역에서 연설을 하는데, 연설을 하고 내려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국민 분통 대변인 그 이수미 전업주부 이수미 여사가 어딘가에서 카톡을 받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발표했다라는 그런 설이 있다라고 그걸 문자를 받았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급히 뉴스 검색을 해보니까 그것은 엉터리 소문이었습니다. 순간 그 주변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분위기, 초상집 분위기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바른정당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전에 하야를 해야 한다는 그 논리가 뭐냐면 국론이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국론이 극심하게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하야를 해야 한다. 여보세요. 이게 바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보세요. 엉터리 탄핵을 당신들이 해놓고서 지금 국론이 분열돼 있다? 검찰의 엉터리 중간 수사 결과 그것만을 놓고서 기다렸다는 듯이 탄핵을 밀어붙인 세력이 바로 당신네들 아닙니까? 당신네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세력과 함께 야당과 내통해서 탄핵을 선고시킨 사람들, 바로 바른정당에 가 있는 이명박 정권 시절 친이계, 그 친이계가 이런 탄핵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쑥대밭 만들어 놔가지고 대한민국에 국가 지도자가 없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은 창본인이 바로 당신 아닙니까? 주호영 당신. 바로 그게 김무성이고 그게 유승민인데 국론이 분열돼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라는 정우택, 그런 혹세무민, 그런 곡학아세에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에 스스로 하야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게 될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안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이 어떤 불행을 닥치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안에서 버텨주고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를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종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안보가 어떤 참혹한 국가적 사태, 국가적 참사에 이르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대통령으로 청와대에서 지금 계시는 것과, 그러면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지금 맡고 있는 이런 상황과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하는 상황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안보와 치안이 일거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코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안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결코 박근혜 대통령은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그 태극기 세력의 열정적인 애국심을 한 단계 더 승화시킬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더 강건한 나라, 지금 이 시련을 우리 잘 슬기롭게 헤쳐 나가서 더 강건한 법치 민주주의를 세울 수 있는 나라,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반열 위에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참 그러한 말이 있듯이, 어떻게 하면 지금 폭발하고 있는 태극기 그 진영의 열정적 애국심을 한 단계 승화시킬 수 있는가? 그
최상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한 숙고를 해야 할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동안 무려 4개월 동안 풍찬 노숙하면서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참 악전 고투 속에서 이 정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해온 그 세력이 복원된 거, 그 부활된 거, 그 세력을 향한 최소한의 배려 또는 보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결코 작금의 상황을 비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 애국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애국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번 시련이 하루아침에 벼락처럼 자신의 눈앞에 닥쳐왔지만 또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인간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애국할 수 있는 기회 역시 하루아침에 벼락처럼 눈앞에 닥쳐올 수 있다. 그 기회가 왔을 때에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을 잡아야 합니다. 그걸 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물론 준비하시고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 현실 정치의 대부를 할 수 있는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은 무엇인가? 운이라는 것은, 기회는 무엇인가? 그 운과 기회라는 것은 여성과 같다 했습니다. 그 여성의 뒤태, 그 여성의 긴 머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운이요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 뒷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운이고 기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운이라는 여인의 그 뒷머리, 그 뒷머리를 과감하게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뒷머리를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머리를 잡기 위해서 운과 기회를 그 볼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지려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그 운이라는 기회, 그 여인의 뒤태를 하고 나타나는 그 운의 그 뒷머리채를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모든 시련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택됐기 때문에 겪고 있는 불행이요, 고통이요, 시련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선택된 자의 고통.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그 비극에 나오죠. 셰익스피어의 비극에 선택된 자의 고통.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았다면은 이런 고통, 이런 시련도 굳이 겪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시련 역시 영광된 자리에 선택된 자만이 겪게 되는 고통이요, 시련이라고 생각한다면 작은 위로, 작은 위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역사에 의해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싶은 마음,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이 여전히 갖고, 그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시련이 너무도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저 윤창중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렇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의해서 평가받고 싶은 마음을 완전히 비워야 된다. 그런 마음을 완전히 비우게 된다면 자신의 안목, 현재와 미래에 대한 안목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역사 앞에서 큰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그 결단의 순간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애국 동포 여러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께 제가 간곡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담대한 용기를 갖고 이 시련을 툴툴 털고 일어서야 합니다. 담대한 용기를 갖고 이 시련을 극복해야 합니다. 담대한 용기를 갖고 있는 자만이 시련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일요일 2월 2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캐피탈 호텔에서 열리는 제9차 오후 2시부터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윤창중 제9차 시국 토크쇼에 많은 성원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윤창중 시국 토크쇼. 윤창중 시국 토크쇼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서울에서는 2월 26일 일요일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캐피탈 호텔에서 열립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 도서 안내입니다. 윤창중의 3년간 참담했던 칩거와 은둔을 다룬 윤창중의 고백 피정, 대선을 앞둔 윤창중의 본격적인 산문적 정치 칼럼집 2017년 12월이 나와 있습니다. 010-8881-4649로 전화 주세요.